네, 베이직센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89쪽이랑 90쪽에서 몇 문제 골라서 풀어볼게요. 89쪽에 12번 문제인데요. 조금 어려운 문제죠. fx가 이렇게 생겼고 이 4차 함수가 극대값을 갖지 않을 때라고 했어요. 근데 요거는 극대값을 가질 때를 구해서 그거의 반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조금 더 풀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극대값을 가질 때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4차 함수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4차 함수가 극대값을 가지기 위해서는 요런 모양으로 그려져야 되죠. 그죠? 그래야지 요 지점에서 극대가 생기는데 이 4차 함수는 요런 모양 아니면 뭐 요런 모양으로 그려지거든요. 그죠? 그러므로 극대값을 가진다는 얘기는 위의 그림처럼 극값이 3번 등장을 해줘야 됩니다. 극값이 3번. 극값이 3번 등장해야 된다는 얘기는 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f'x는 0이라는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그래야만 fx가 이렇게 3개의 극값을 갖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3개가 아니라 뭐 2개의 실근만 갖거나 하나의 실근만 가지면 이런 모양으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양을 원하니까 f'x는 0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진다. 이렇게 시작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f'x를 써보면 4x 세제곱 플러스 4괄호 a-1x 마이너스 4a가 되겠고 요거는 4로 한번 묶어주면 x 세제곱 플러스 a-1x 마이너스 a 요렇게 될 텐데 이거 지금 3차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3차식을 인수분해하려면 얼마를 넣었을 때 0이 되나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a가 힌트가 되죠. a가 없어지게 한번 해봐요. x 자리에 1을 넣으면 그럼 a가 없어지죠. 뒤에 마이너스 a랑 요렇게 곱해져서 나온 a랑 만나면서 그러면 1 넣었을 때 이 중괄호 부분이 전체적으로 0이 돼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로 조립제법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럼 1, 0, a-1, 마이너스 a 이렇게 써놓고 1로 조립제법을 하면은 1, 1, 1, 1, 1, a, a, 빵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식이 어떻게 인수분해 된 거냐면 x-1 하나 가지고요. 그리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a 이렇게 지금 인수분해가 된 상태.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길 원하니까요. 요 지점에서 일단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얘의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는데 근데 단 주의할 점이 있죠.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졌는데 만약에 앞에서 이미 나온 근과 지금의 경우는 x는 1이라는 근이 벌써 나왔는데 이 1이라는 근이 이 뒤에서 다시 한번 나와버리면 그러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 이 뒤에 있는 2차식 부분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는데 단 x가 1이면 안 된다라는 조건이 생깁니다. 앞에 거랑 겹치면 안 되니까요. 자, 그래서 판별식부터 생각해보면 요놈의 판별식은 1-4a 요게 0보다 크다니까요. a가 4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될 거고 x가 1이 아니에요 라는 것은 여기다가 1을 넣었을 때 이 부분이 0이 되면 안 돼요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요 2차식 부분에다 1을 집어넣으시면 2 더하기 a가 나오는데 얘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a는 마이너스 2가 되면 안 돼요 이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극대값을 가질 때의 a 값의 조건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는 극대값을 갖지 않을 때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 찾은 범위의 반대를 찾아주시면 된다. 반대. 자, 반대면 요거는 그대로 부등호를 뒤집어 가지고요. a가 4분의 1보다 크다라고 하지 마시고 크거나 같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2가 아니다 였잖아요. 그럼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 a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4분의 1 이상이어야 되는데 자, 이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숫자 중에서 마이너스 2 요거 한 개는 합격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에 있는 마이너스 2가 합격이고요. 나머지 3번, 4번, 5번에 있는 숫자들은 이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합격이 돼요.
그래서 유일하게 합격이 되지 못한 친구는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극대값을 갖지 않는 경우를 찾는 것보다 가질 때를 찾는 게 더 편하니까 그렇게 풀어서 마지막에 여집합의 개념으로 뒤집어 버리면 쉽게, 조금 더 쉽게 범위를 찾을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 15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15번 문제는 최대값, 최소값에 대한 얘기죠. 자, 저렇게 구간이 제한되어 있을 때 최대값, 최소값은 요 정도를 기억하시면 되죠. 최대값, 최소값의 후보가 되는 지점이 어디라 그랬냐면 극값하고요. 극값하고 주어진 구간의 양 끝값. 이 중에 제일 큰 놈이 최대값이고 이 중에 제일 작은 놈이 최소값이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점은 이 극값이라고 하는 건 주어진 구간 내에 들어있는 극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쵸? 당연하겠죠. 이 주어진 구간 이렇게 잘라져 있는데 저 바깥쪽에 있는 극값은 후보가 될 수 없죠. 자, 그래서 요게 최대 최소의 후보가 된다라는 거 한 가지 하고요. 자, 또 한 가지는 주어진 구간 내에 단 하나의 극값만 있다면, 단 하나의 극값만 있는 경우, 자, 만약 그 극값이 극대값이라면 걔는 자동으로 최대값이 됩니다. 또 반대로 극값이 딱 하나 있는데 걔가 만약에 극소값이라면 그 값은 자동으로 최소값이 됩니다. 자, 요 정도 개념을 탑재한 상태에서 풀어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fx를 미분을 해서 fx의 그래프를 좀 찾아보면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4지요. 그럼 요거 인수분해하기 위해서 얼마 넣으면 0되나 보니까 1 넣으면 0되네요. 1 넣으면.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0, 4 해가지고 1로 조립제법을 한번 해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0이죠. 자, 그래서 얘가 x 마이너스 1과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를 묶어버릴게요. 마이너스를 묶어버리면 마이너스를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묶어버리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 완전 제곱식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에다가 x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f 프라임이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이 f 프라임의 그래프를 생각해 보면 f 프라임은 마이너스 2에서 한번 x축과 만나고 1에서 한번 만나네요. 그리고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오른쪽 아래서 출발하는 3차 함수입니다. 그리고 1은 통과, 마이너스 2에서는 튕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되는 그래프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부호는 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얘를 바탕으로 이제 fx의 그래프를 생각해 보면 fx의 그래프는 fx는 증가, 감소 이렇게 생기는 그래프죠. 그러니까 이 fx 그래프는 전 구간에서 극값을 딱 하나 가져요. 여기 극대값 딱 하나를 가지고요. 요 지점의 값이 지금 1, 자, 어디다? 여기다가 그대로 집어넣으시면은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4분의 1에 4 더하니까 4분의 15 이렇게 되겠네요. 자, 요러한 극대값 하나를 유일하게 갖는 그런 4차 함수고요. 자, 주어진 구간이 마이너스 1부터 4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 뭐 이쪽에 있고 4 이쪽에 있다 이렇게 끊어보면, 자, 주어진 구간 안에서 극값이 한 개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극대값이에요. 그럼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주어진 구간에 단 하나의 극값이 있다면 극대값이면 최대값이 된다 라고 했으니까 결국 요 지점이 최대값을 갖는 지점인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x는 a에서 최대값 b를 갖는다 라고 말했는데, 자, 지금 그림을 보면 당연히 x가 1에서 최대값 4분의 15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a, b 값이 1과 4분의 15가 되겠습니다. 둘이 곱하면 답은 4분의 15, 3번이 되겠네요. 자, 최대 최소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 개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 17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7번은 fx가 주어져 있고 구간이, 닫힌 구간이 하나 있죠. 그럼 역시 fx의 그래프가 궁금하니까 미분할게요. 그러면 3x제곱 플러스 6x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3x로 묶으면 x 플러스 2니까 f'x의 그래프가 요렇게 아래로 볼록하고요. 마이너스 2와 0에서 만난다. 풀 이렇게 되겠죠.
그럼 fx 그래프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가장 흔한 3차 함수의 모양인데, 자, 요 지점이 지금 마이너스 2 컴마가 될 거고요. 요 지점이 0 컴마가 될 겁니다. 그러면 0 컴마 a 플러스 3인 거 보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보면 마이너스 8 플러스 12 플러스 a 플러스 3 이렇게 돼서 a 플러스 7 이렇게 써지겠네요. 그런데 문제에서 이제 제시한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니까 마이너스 2면 이 지점 자체가 하나의 범위가 되는 거고요. x는 마이너스 2. 자, 여기가 지금 0 지점이니까 플러스 2면은 이쯤에 있겠네요. 이렇게 x는 2. 그럼 일단 눈에 띄는 것은 이 주어진 구간 안에 유일하게 극값이 하나밖에 없어요. 얘는 경계선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이 주어진 구간 내에 유일하게 극값이 하나 있는데 그 녀석이 극소값이기 때문에 자, 이 지점에서는 100% 최소값이 발생을 할 거다. 그 최소값이 지금 a 플러스 3이야 라고 말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하고 여기는 지금 이 그래프만 보고 여기가 높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이건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높은지 여기가 높은지 둘 중에 더 높은 녀석이 최대값인데, 자, 여기부터 계산해 보면 여기는 f-2잖아요. f-2면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은 거니까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아까 전에 잠시만요. 이미 아까 계산을 했군요. 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요것만 하나 추가로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쵸? 요거는 x값이 2인 순간이죠. 그래서 f2를 계산을 해보면 2 집어넣으면은 8 더하기 12 더하기 a 더하기 3이니까 a 플러스 23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a가 얼마냐와 관계없이 둘 중에 이놈이 당연히 더 크겠죠. 그죠? 똑같이 a 플러스 얼마니까요. 그래서 요 지점이 최대값이 될 거고 그 최대값이 문제에서 7이다 라고 말했으니까 a 플러스 23이 7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a가 마이너스 16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고, a가 마이너스 16이라면 그걸 여기다 넣으면 이 식의 최소값이 나오는 거죠. 그쵸? 여기다가 a 자리에 마이너스 16을 넣어봤더니 최소값은 마이너스 13 이렇게 찾아지겠네요. 네, 그 다음으로 90페이지의 19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이 녀석도 닫힌 구간 내에서 이 fx의 최대값, 최소값에 대한 문제니까 fx의 그래프가 궁금하죠. 그래서 미분부터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3ax제곱 마이너스 6ax 이렇게 되고 요거를 3a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2 이렇게 써지죠.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a가 음수예요. 이거 체크하고 그래프를 그려야죠. 그럼 f'의 그래프가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0과 2인데 부호가 마플마 이렇게 되는 상황이네요. 그럼 얘를 보면 fx의 그래프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그래프고요. 자, 요 지점이 극소값 0, 0, 얼마냐면 b 이렇게 써지고 요 지점이 극대값 여기는 2죠. 2, 그래서 2 집어넣어 보면은 8a 마이너스 12a 플러스 b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4a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제시한 범위가 1부터 4거든요. 1이면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니까 1이면은 요 중간쯤에 여기쯤에 이렇게 여기쯤에 x는 1이라는 라인이 있을 거고 4면은 뭐 이렇게 있겠네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더 갈까요? 이렇게 4 정도, x는 4. 자, 그럼 이 구간 내에 극값이 또 한 개밖에 없죠. 그죠? 요 지점이 유일한 극값이죠. 근데 그 유일한 극값이 지금 극대값이니까 여기서 반드시 최대값이 발생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a 플러스 b라는 값이 문제에서 말해준 최대값 6하고 같아야겠구나. 이렇게 식이 하나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지점과 요 지점 중에 더 낮은 지점이 최소값인데 어디가 최소인지는 확실하게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f1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f1, 1 집어넣는 거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b 이렇게 계산이 될 거고요. 자, 여기는 4죠. F4죠. F4면은 64a 그 다음에 마이너스 48a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니까 16a 플러스 b 이렇게 써지겠습니다. 그런데 a가 음수였거든요. a가 음수였어요. 그러므로 얘보다 얘가 더 작네요. 그쵸? a가 음수니까요. 그러면은 얘가 최소값이 되는 거고 최소값 문제에서 마이너스 14라 그랬으니까 자, 요놈의 값이 마이너스 14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찾아놓은 것과 요거 이렇게 두 개를 이용해서 계산하면 되고요. 이렇게 빼겠습니다. 밑에서 위에를 뺄게요. 이렇게 빼버리면은 20a는 마이너스 20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a가 마이너스 1인 걸 여기다 넣어보면 b는 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b 빼기 a의 값은 3 1번이 답이네요. 네, 그 다음 20번부터는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활용 문제들이기 때문에 20번부터 23번 네 문제는 모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부터 보면 이 곡선 위에 점 P라고 했죠. 그러면 P라는 점의 좌표를 T, 이렇게 시작을 하면 Y좌표는 자동으로 T제곱이 돼야 됩니다. 요거 위에 점이니까요. 요 점과 A라는 점에 대해서 두 점 사이의 거리 선분 AP 길이의 최소값을 구해라 라고 했는데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 알죠 여러분? 일단 X 좌표들끼리 뺍니다. 빼요. 뭐 이렇게 빼든 이렇게 빼든 상관없어요. 빼요. 그럼 T 플러스 3이 나오고 또 Y 좌표들끼리 뺍니다. 그럼 T 제곱이 나오죠? 자, 그것들을 그대로 제곱 더해서 루트 이렇게 하면 이게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식이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전개를 한번 시키면 t 4제곱 플러스 t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9 이렇게 써질 거고요. 우리는 요 안에 있는 요 부분만 쏙 뽑아내 가지고 얘를 ft라고 부를게요. 그래서 이 ft가 가장 작으면 거기다 루트 씌운 것도 가장 작을 테니까 그쵸? 이 부분을 ft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럼 ft의 최소값을 찾고 싶으니까 미분을 일단 할게요. f't 하면 4t 세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6 이렇게 되죠. 자, 3차식이니까 인수분해하기 위해서 얼마 넣으면 0되나 생각해보니까 마이너스 1 넣으면 0되네요. 그래서 4, 0, 2, 6에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 4, 4, 4 아니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플러스 4, 6, 마이너스 6, 0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t 플러스 1 하나 나왔고요. 2로 한 번씩 묶어낼 수 있으니까 2로 묶어내버리면 남은 게 2t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3입니다. 그런데 이 뒤에 있는 부분은요. 실근을 더 이상 갖지 않아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요놈의 판별식을 써보면 판별식이 4-24 돼가지고 0보다 작거든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얘기는 이 부분에서 더 이상 실근이 없다는 얘기고 자, 그럼 결국은 f't는 마이너스 1이라는 지점에서만 x축과 그러니까 t축과 만나는 그래프입니다. 그럼 우리 원래 그 하던 방식 그대로 그려봐요. 자, x축이랑 여기서 만나고요. 최고차항 양수니까 오른쪽 위에서 출발해서 그냥 뚫고 지나가면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물론 이게 직선은 아니지만 어떤 굴곡을 갖는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x축이랑 한 번 만난다는 게 포인트고 그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간다는 게 포인트죠.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 얘가 f't가 이렇게 그려지니까 ft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감소하다가 그냥 증가하는 이런 느낌의 그래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지점의 값이 지금 t가 마이너스 1인 순간이고 그 순간에 요 AP의 길이 이게 답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여기 처음에 찾아놓은 식에다가 t 자리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그 루트 값이 답인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1 플러스 1 마이너스 6 플러스 9 거기다 루트 씌우면 되거든요. 그러면 루트 5가
AP 길이의 최소값이 되겠네요. 그리고 활용 문제들을 풀 때 대부분 최소값 구하시오 그러면 우리가 찾은 함수의 극소값이 답이고요. 최대값 찾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찾은 함수의 극대값이 답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최소값이니까 여기서 감소하다 증가하니까 극소값이네. 그럼 극소값이면 답이겠구나. 이렇게 바로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21번 문제입니다. 우선 사다리꼴이 나왔으니까 이게 초등학교 때 배운 건데 사다리꼴의 넓이 공식 한번 얘기하고 갈까요? 사다리꼴의 넓이는 윗변 더하기 아랫변, 자 그리고 그 전체에다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죠. 자, 그럼 이제 이러한 문제에서 처음 스타트를 항상 어떻게 하냐면 요런 점, 보통 1사분면에 있는 점의 좌표를 하나 이렇게 잡는 거예요. t, 이렇게 잡으면 자, 요 그래프 자체가 요거잖아요. 그러면 요 점은 이렇게 생긴 함수 위의 점이니까 x좌표를 이렇게 잡는 순간 y좌표는 자동으로 이렇게 잡아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점의 값도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건데 이 지점은 x절편이죠. 요 함수의 x절편. x절편은 y에 0 넣어서 찾는 거니까 0 집어넣으면은 보이죠? 합차 공식이 되면서 풀마 3이 나올 거라는 거. 여기가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점을 t로 잡았다는 건 여기 길이가 곧 t란 얘긴데 이 함수는 좌우 대칭이니까 여기 길이도 t가 될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사다리꼴의 윗변의 길이는 2t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아랫변도 보이죠? 요만큼이 지금 아랫변이니까 아랫변의 길이는 6이구나. 이거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다리꼴의 높이도 알죠? 이미 우리가 요 점의 y좌표를 9-t제곱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9-t제곱이 그대로 이 사다리꼴의 높이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래서 높이는 9-t제곱이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럼 요 세 가지만 있으면 우리는 사다리꼴의 넓이를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다리꼴의 넓이를 우리가 ft 이렇게 써볼게요. 자, 사다리꼴의 넓이는 윗변 더하기 아랫변이니까 2t 더하기 6 이렇게 괄호 쳐주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높이 그러면 9-t제곱을 곱하고 그 다음에 2분의 1 해주는 거니까 앞에다 붙일게요. 이렇게. 자, 그럼 요 2분의 1은 요 괄호한테 뿌려버리면 좋겠죠. 그러면 t 플러스 3에다가 9-t제곱 요렇게 생긴 애가 지금 사다리꼴의 넓이를 표현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전개까지 한번 시킬까요? 마이너스 t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t 제곱에 플러스 9t 플러스 27. 자, 요게 이제 ft고요. 우리는 저 녀석의 최대값을 구할 거니까 미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3t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9가 되겠고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3 1, 3에 마이너스 플러스 자 마이너스 3에 t 마이너스 1에 t 플러스 3이에요. 위로 볼록이죠. 위로 볼록. 그 다음에 이쪽이 마이너스 3 이쪽이 1이고요. 앞 문제 풀 때도 말했죠. 문제에서 최소값을 물어보면 극소값을 보시고 최대값을 물어보면 극대값을 보셔라. 그럼 지금 f'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당연히 이 문제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극대값이고요. 극대값은 증가하다 감소하는 지점이니까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t값이 1일 때 이 사다리꼴의 넓이는 가장 넓어질 거다. 그 넓이는 얼마냐? 여기다 1는 거죠. 뭐 여기다 1넣어도 되고 그쵸? ft가 넓이를 나타내는 식이었잖아요. 그래서 f1의 값이 답이고요. f1 구해보면은 32라고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22번 문제예요. 22번은 보통 요게 잘라낸 부분에 여기 한 변을 x로 잡죠. 그럼 여기를 x로 잡으면 이만큼의 길이는 16에서 x를 2번 뺀 거, 그 다음에 요만큼의 길이는 10에서 x를 2번 뺀 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종이를 이제 요렇게 세우면은 이 x라는 길이 자체가 그 세워진 상자의 높이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상자의 부피
이 상자의 부피를 우리 fx라고 이름을 붙이면 직육면체의 부피는 쉽죠. 그냥 가로 세로 높이 곱하는 거니까 가로가 16-2x, 세로가 10-2x, 그리고 높이가 x, 요게 바로 fx가 되겠습니다. 조금 보기 좋게 정리하면 이게 마이너스 한 번씩 곱해버리면 둘 다 플러스가 되고요. 2로 한번 묶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도 2 나오고 여기서도 2 나오면 앞에 4가 붙고요. 얘는 x 빼기 8 되고 얘는 x 빼기 5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그 최대값을 구할 거니까 미분해야 되겠죠. 근데 이거 세 덩어리짜리니까 곱미분하느니 그냥 전개시켜서 미분할게요. 4는 그대로 붙여놓고 요렇게만 전개를 시킨다라고 생각하면 x 세제곱에 마이너스 13x제곱 플러스 40x 이렇게 되겠고요. 요걸 그대로 미분해 볼게요. 그러면 4는 그대로 냅두고 3x제곱 마이너스 26x 플러스 40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거는 13에 2, 20에 마이너스 그쵸? 그러면은 사과로 x 마이너스 2, 3x 20 이렇게 써지겠고요. 이거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고요.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2, 여기가 3분의 2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풀이니까 문제에서 지금 원하는 건 최대값.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극대값이라고 했죠. 그러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요 지점이 극대값이니까 여기서 답이 나오겠네요. x가 2라고 보시면 되겠고 x가 2일 때의 상자의 부피, 그러면은 어디다, 여기다 넣을까요? 여기다가 x에다 2 집어넣어서 f2 구해보면 8 곱하기 마이너스 6 곱하기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러면은 48에다가 3 곱하니까 144,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3번 문제예요. 원뿔 안에 원기둥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 원기둥의 부피의 최대값을 구하는 건데, 이것도 또 혹시 모를까봐. 원기둥의 부피는 밑면의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파이 r 제곱 하면 이제 밑넓이가 되겠죠. 거기다 곱하기 높이 해서 곱하기 h 이렇게 해주시면 얘가 원기둥의 부피입니다. 자, 근데 이 그림은요, 우리가 일단 처음에는 평면으로 좀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등변 삼각형이 하나 있고, 이 이등변 삼각형 안에 꽉 맞게 이렇게 꽉 맞게 직사각형이 하나 들어가 있는 이런 느낌으로 일단 봐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도형을 내가 정면에서 딱 바라보면은 이렇게 보이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고 있는 것은 쭉 내리면 이 길이가 10이고 그 다음에 이 길이가 5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삼각형이 지금 요 삼각형이 요 세로의 길이와 요 밑변의 길이, 그러니까 높이하고 밑변이 10하고 5짜리라는 거는 2대1 비율을 갖는 도형이야 라는 걸 지금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그대로 요 삼각형한테도 적용할 수 있죠.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닮음을 생각해 보시면 지금 요 연두색 빗금친 삼각형과 빨간 삼각형은 닮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90도고 이 각 하나를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 연두색 삼각형도요, 여기 길이하고 여기 길이의 비율이 큰 놈과 마찬가지로 2대1 비율이겠네,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따라서 내가 여기 길이, 요만큼의 길이, 요만큼의 길이를 x라고 잡는다면 여기 길이는 자동으로 2x가 될 거고요. 그러면 그 밑에 부분, 요만큼의 길이는 뭐가 되냐면 요만큼의 길이, 요만큼의 길이는 전체 세로의 길이인 10에서 윗부분 2x를 빼니까 10-2x 이렇게 써질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표시한 것들을 요 그림에다가 표시를 해보면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x로 잡았는데 그 길이가 곧 요 밑변이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x입니다. 여기가 x고요. 그 다음에 그때 요만큼의 길이가 지금 10-2x죠. 그 그대로 여기다 써주시면, 자, 우리는 이 원기둥에
밑면의 반지름이 x일 때 원기둥의 높이가 10-2x구나 라는 것을 파악한 거죠. 자, 그럼 이제 부피로 갑시다. 원기둥의 부피를 fx라고 하면 밑넓이가 파이 x 제곱이고요. 거기다 높이 10-2x를 띵 곱해주면 얘가 바로 fx가 되겠습니다. 그럼 요 녀석의 최대값을 구할 거니까 2 하나 앞으로 빼고요. 마이너스 2 뺄까요? 마이너스 2 파이 이렇게 붙여놓고 나머지 것들만 전개하면 마이너스 2 빠졌으니까 x 세제곱이고 여기 마이너스 5x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뭐 그냥 다 전개시켜 놓고 하셔도 돼요. 그럼 요걸 미분합니다. 미분하면 앞에 상수 그대로 놓고 여기가 3x 제곱 마이너스 10x 이렇게 되겠죠. 그럼 x까지 하나 묶어내면은 마이너스 2파이 x괄호 3x 마이너스 10 이렇게 돼요. 자, 여기 마이너스 캐치하시고 위로 볼록인데 x축이랑 0에서 한번 3분의 10에서 한번 만나는구나. 그럼 마풀마고요. 우리가 찾고 싶은 것은 최대값. 그렇다면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극대값. 극대값 여기네요. 그쵸? 그래서 3분의 10일 때의 부피가 궁금한 거니까 자, x자리에 3분의 10을 넣고 요것을 계산해 주시면 답입니다. 자, 그러면 파이 곱하기 9분의 100이고요. 자, 여기 x자리에 3분의 10 들어가면 10 빼기 3분의 20이니까 이것도 3분의 10 되네요. 3분의 10이 하나 더 곱해져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27분의 1000파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27분의 1000파이 이것이 원기둥 부피의 최대값이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닮음을 잘 이렇게 캐치해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예요. 네, 오늘 풀이는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